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도서관과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할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전시 및 공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마 많은 사서 선생님들이 좀 의아해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사서 선생님은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연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서 선생님들이 대했습니다. 일부 행정관 출신의 관장들이 거의 그런 것을 강제로 도서관에 끌고 들어왔고, 그게 사람들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했겠죠. 사서 선생님들은 방관자적이었고 비판적이었고, 왜 도서관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인식도 제대로 못한 상태였는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도서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류의 인문학이라 등등 여러 가지 강연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서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도서관들에서는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전시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시와 공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서는 부정적일까? 굉장히 오랜 뿌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사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왜 하냐고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거꾸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도서관에 전시를 보러 온 고객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책을 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답니다. 제가 좀 우스개 얘기를 하자면, 오래된 얘기네요. 70년대 후반,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 했을 때, 그때 선생님 한 분이 도서관을 그때 제가 다니던 대학 도서관이 새로 막 지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 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는 도서관 경영에 관련된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도서관 옥상에다가 골프 레인지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요즘 인도 골프입니까? 네트 쳐놓고 이렇게 레인지 연습하는 장을 만들고 교수들에게 그곳을 방문하게 한 다음에 이용하고, 갈 때 도서관에 들릴 수 있게끔 유도하면 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별로 좋은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만, 도서관이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용자가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는 이용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책이 좋아서 오고 책을 읽으러 오고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중 일부 이용자 중에는 부모들이 있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려고 노력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만, 그 행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열심히 아이들에게 책을 골라줍니다. 거의 이만큼씩 한꺼번에 빼서 빌려가곤 하죠. 근데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가졌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게 학습의 공간이거든요. 이것이 공부, 지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서 학습의 가치가 상당히 크게 작동하는 공간인데, 강제적으로 부모가 책을 빼서 아이들과 물론 혼자 와서 빌려가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비롯해서 전시에 대해서도 오는 고객은 그건 관장이 지가 좋아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지 실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린 관심 없어가 아니라, 어떤 형태든 간에 도서관에 오는 손님들을 그냥 내보내는 일은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걸 조금 더 긍정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면, 기왕에 도서관에 들어온 고객을 도서관의 고객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방법이라기보다 당연한 일인데,
도서관에서 하는 전시나 공연 등 꼭 전시고 꼭 공연일 필요가 없습니다. 강연도 좋고 뭐 어떤 종류가 되었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을 도서관의 책과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큐레이션 얘기를 하고 뭐 사람의 감정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상태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어떤 책을 읽히면 좋을까 하는 그런 어떤 선정? 추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 이번 주에 도서관에서 열리는 전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 그 전시 그 자체 행위에 맞춰진 어떤 그림이면 그림, 조각이면 조각, 그런 전시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된 지식 자원과 관련된 책을 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서 다루고 있는 어떤 장르, 주제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시대적 배경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책 권장 프로그램, 큐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대학 도서관 부관장 할 때 사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인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인물이 누군지 아냐 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도 아무 변화가 없길래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왜 그걸 알아오라고 했는지 시킨지 아냐. 모른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느낌이 없겠냐. 저 선생이, 저 부관장이 이달의 문화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도서관이 그걸 서비스로 한번 구현해보라는 의미구나 라고 했으면 전 그런 마음이 들길 바랐던 거고, 그래서 이달의 인물이 누구다라고 하면 그 인물을 소개하는 포스터도 만들어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관련된 책을 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달 동안 그런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달의 인물이 누구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 유학이 아니구나. 영문현 시절에 미주리주 주립대학에 있었는데 그곳 도서관에서 하루는 미국을 빛낸 흑인 여성들 인물들에 대한 포스터 사진들을 쫙 벽에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다 쭉 관련된 설명을 쭉 붙여놨길래 이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네. 도서관에 온 학생들에게 그걸 보게 하고 또 한번 각인하는 작업도 있을 수 있고, 추가할 수 있었다면 그런 것에 그런 관련된 책들을 좀 비치하는 것도 시대적 배경도 좋고 여성에 대한 얘기도 좋고 인물에 대한 얘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시와 강연도 같은 맥락에서 전 이해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책을 읽히는 목적이 뭘까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면 아이가 막 책에 대한 얘기 막 떠듭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굉장히 우리는 대견스러워하죠. 많이 알고 있구나. 근데 책을 읽히는 목적이 꼭 많이 알아라 하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도, 지식을 쌓는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소통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에 서울에서는 AFK 미군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미군 방송을 쳐다보면서 영어는 잘 못 알아먹으면서 그 방송 중에 뭐가 있었냐면 미식축구를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었거든요. 미식축구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근데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으면 소리가 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 경기 규칙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혼자 계속 많은 해석을 합니다. 예측도 해보고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거 보면서 나름대로 막 룰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미식축구에 대한 룰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었다면 그 중계방송이 참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한 얘기일 것입니다. 야구 중계를 해주는데 옆에 보고 있는 친구는 신나지만 같이 보고 있는 다른 친구는 저게 뭐 하는 짓인지 저게 뭐가 재밌는지 못 느끼거든요. 이게 공감하는 능력은 같이 경험해봐야 압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릴 때 보면은 TV보다 라디오가 훨씬 인기 있었을 땐 라디오 연속극을 합니다.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그
연속곡을 듣고 있는 기분은 깜깜한 한밤중에 본인은 그 세상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에 집중하고 대사에 집중하면서 그걸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하려고, 상상하려고. 그래서 엄청난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아까 미식축구 얘기처럼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모르면, 눈을 뻔히 뜨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상상이 안 되죠. 요즘 여행 프로그램도 많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하면 어떤 친구, 나 저기 가봤어. 한 친구가 그곳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곳에 있는 장면들에서 느끼는 감정은 전혀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덤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옆에 친구가 저때 어떤 감정이었고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은 그 공간에 있지 않은 이상은 말로 할 수밖에 없고, 말은 결국 문자, 글자 형상에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언어는 소통의 도구니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 적절한 어휘가 생각이 잘 안 나면 그게 여러 가지 얘기로 온몸을 다 씁니다. 책이 주는 가치가 거기 있습니다.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언어를, 어휘를 발굴하고 그걸 사용하고 그걸 읽음으로써 그 느낌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 어휘를 사용하면서 그 감성의 폭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책에는 하얀 종이에 까만 글자만 놓여 있습니다. 이 까만 글자 하나를 가지고 소위 시청각 효과를 내야 합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담아내야 하는 거죠.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인데, 문제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얘기할 때 상당히 더디다는 거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해, 컨텍스트, 이해하는 대목이 상당히 느려진다는 것이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독서가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 어린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독서가 주는 효과보다는 어린아이에게는 보고 듣고 느끼는 그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화가 훨씬 더 다가오는 거죠. 보니까 행동을, 그리고 자기가 그 행동을 따라해 볼 수 있으니까. 책은 그걸 익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더딥니다. 근데 그 독서는 상당히 긴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악, 미술, 모든 문화, 예술 분야에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과목 중에 음악의 이해, 미술의 이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참 웃었습니다. 이런 걸 대학에서 내가 왜 배워야 하는지. 근데 지금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학생들에게 데리고 뭘 하냐면 매 학기 1학년들 데리고 연극 보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영화 보면 만나서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연극을 보고 나면은 연출자나 배우들과 같이 사진 찍으면서 대화하고, 그래서 연극을 보는 연습, 영화를 보는 연습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생활해달라고 아이들 보고 자주 가라.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그 문화를, 그 공간을 좀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 사는 전시, 공연 등등은 그냥 도서관과 별개의 문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게 전부 잘 버무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하는 역량이 사서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사서는 이번 학기에, 이번 달에는 어떤 전시를 했으면 좋을까까지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전시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면 그분하고 굉장히 상담 시간을 길게 좀 갖고 좀 오롯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획한 것이 있습니다. DID라고 디스플레이 인 디지털이라는 의미인데 그냥 소위 우리가 하는 그냥 모니터죠. 요즘 뭐 키오스크 서비스 많이 받듯이 어떤 매장에 들어가면 그런 광고판들이 많습니다. 화면으로 나와 있는. 그래서 이 광고판을 지역의 도서관들을 쫙 깔아놓고 중앙에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계속 홍보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쪽 프로그램들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찾아와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그분들이 들으면 참 기분 나빠하고 섭섭할지 모르는 얘기지만 그 광주에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의 어린이 박물관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도서관이 해야 할 일은 독자적으로 자기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박물관이 무엇을 하고 어떤 것들을 전시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자원을. 그게 도서관의 몫이다.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구를 책을 수집해서 이용시킬 거면 전시 공간도 그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방문하면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끔 이 도서관 저 도서관. 저 들어오다 보니까 전시를 하고 있던데 누구 전시고 무슨 전시입니까? 물어보면 열의 9은 모른답니다. 관심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저 전시가 그냥 전시로 일주일, 2주일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걸 책 읽는 독자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네들이 좀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을 체화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경험들을 다시 책을 통해서 심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과 커뮤니티라는 큰 작은 소 제목하에 더 세부 주제로 전시 및 공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역에 있는 강사들 불러서 강연 프로그램 몇 개 돌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듯이 큐레이션, 분류, 장소 관리 얘기했을 때처럼 더미 책을 하나 만들어서 이 책의 주제를 쓰고 그 주제에 관련된 책 목록들을 만드는 그 목록집들을 개발하는 것도 도서관에서 참 해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던 지구의 날. 지구의 날이 한번 열리면 그날은 최소한 지구와 관련된 어떤 관련된 책들이 비치되어지고 것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이 역사가 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대학로에 있는 그 예술 관련 도서실이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냐면 제발 그 지역에 있는 연극 무대들이 자기들이 하는 연극에 대한 포스터들을 자발적으로 들고 올 수 있게 좀 해봐라. 그 연극 포스터를 수집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인력이 없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구하려고 하니? 가만히 있어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서비스 해봐라.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가져다 주려면 뭘 해야겠니? 도서관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다못해 쿠폰을 발행하는, 그래서 좀 싸게 연극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쿠폰 제도를 같이 좀 MOU를 맺어서 협력을 해서라도 포스터를 모으고 팜플렛을 모으고, 그게 지역의 아카이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를 아카이빙 하겠습니까? 도서관이 아카이빙할 수 있는 것은 문화 예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들 삶에 대한 얘기들을 아카이빙해서 그 시대상을 그대로 오롯이 남기는 것. 그래서 지방신문들은 지방에 보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백투더 퓨처를 보면은 꼭 등장하는 장면이 도서관 가서 신문 기자 보는 겁니다. 그 시대를 쳐다보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인물이 누구였는지. 특히 미국 신문에는 사람이 죽으면 공고를 다 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게 역사지 않습니까? 그게 아카이빙 되는 것이고. 그게 종이든 디지털이든 인터넷상에 있든 아니면 어떤 창고 안에 서고 안에다 집어넣어두든
어떤 형식이든지 접근 가능하고 보존 가능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꼭 전시 공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은 책과 연동해서 아이들이 책에서 읽은 그 많은 상황들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실제 현장에서 쳐다봤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 보다 심화해 줄 수 있는 역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주변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감성의 폭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잘 연결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그게 사세의 몫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